저도 유족입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김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김철수 씨의 영정 앞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상황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유족이라니요? 며느리 박미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보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유산 분할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차에 이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낯선 남자는 약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가에는 고인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아버지십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큰아들 김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저희 둘뿐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장례식장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말을 잃고 그 남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절,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우던 때들, 그리고 결혼 초기에 있었던 그 일. 어머니, 설마 믿으시는 건 아니죠? 둘째 아들 김대호가 어머니의 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유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낯선 남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김영수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수. 그 이름은 남편이 첫째 아들에게 지어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대수로 바꾼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을 사기꾼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며느리 박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체면이 다 깎이잖아요. 빨리 내보내세요. 하지만 대수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였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그런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수라고 밝힌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철수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영수야,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헤어진 남편의 첫 번째 아이, 그 아이를 찾지 못해 밤마다 울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기억들. 이럴 수가.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영순이가 맞니?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 기이한 상황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미영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사진 한 장으로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요즘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순자 할머니는 이미 김영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거친 손, 이 따뜻한 체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분명히 남편의 피를 이은 아이였습니다. 영수야. 순자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아니? 하지만 바로 그때 대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유언에도 자식은 저희 둘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김영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유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 박미영의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낯선 남자가 정말로 시아버지의 아들일까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유산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가 남편의 아들임을 확신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식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떨림, 이 묘한 기시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김영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지께서 생전에 북두칠성 반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북두칠성 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반지는 오직 남편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했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가족의 수호성이야. 언젠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야. 어떻게 그걸? 순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 끝에는 작은 별 모양의 반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기억하는 바로 그 반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15살 때였어요. 김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면 이걸 보여주라고. 대수와 대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런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반지가 있었어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단다. 너희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이었어. 하지만 너희가 어릴 때 없어져서. 그럼 정말 이 사람이. 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반지 하나로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혹시 도둑질한 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김영수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이 정리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찾으세요? 대수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편지. 너희 아버지가 숨겨놓은 편지가 있을 거야.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가끔 밤늦게 편지를 쓰시곤 했거든.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인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으셨어. 대호도 함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이, 옷장 깊숙한 곳,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침대 머리맡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영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영수야, 아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전쟁 때문에 헤어졌지만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거라.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 안에는 또 다른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953년 12월 25일 대구 고아원에 맡김. 김영수. 순자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그럼 정말. 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그 사람 생각하고 계세요? 편지 하나가 뭘 증명해요? 누구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미영아. 순자 할머니가 말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게다가 유산 분할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혹시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맞다. 분명히 영수가 맞다. 엄마, 일단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대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도 받아보고 정확한 확인 후에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고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절, 남편이 며칠씩 어디론가 떠났던 일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보였던 그 슬픈 표정들. 혹시 남편이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녔던 걸까요? 혹시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이 맞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오겠니? 아버지의 물건들을 함께 보자꾸나.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박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을 집에 들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과연 김영수는 정말로 남편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사기꾼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김영수가 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흰 국화꽃 한 다발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 올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박미영은 팔짱을 끼고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대수와 대호도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직 순자 할머니만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수야, 앉아라. 아버지 영정 앞에 꽃을 놓고 인사부터 하거라. 순자 할머니의 음성에는 모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모습을 본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유산 정리건으로. 아, 맞다. 순자 할머니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하지만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정리라면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왜 거기에 끼어들어요? 아직 가족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미영아, 순자 할머니가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박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이렇게 휘둘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게 말이 돼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대수와 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들도 속으로는 김영수의 정체가 의심스러웠지만 어머니를 너무 속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유언장에는 분명히 합법적 상속인은 장남 김대수, 차남 김대호 2명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김영수의 존재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는 물론이고 출생신고서나 입양 관련 서류도 필요하죠. 김영수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고아원 기록과 입양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53년 대구 고아원 기록이군요. 부모란에는 김철수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합니다. 박미영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봐요. 결국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1953년 12월. 맞다. 그때 당신 아버지가 갑자기 대구에 다녀온다고 하셨어. 무슨 일인지 묻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DNA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지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유언장이 명확하게 작성된 상황이라서 설령 혈연관계가 증명되더라도 상속 문제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박미영은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시죠? 결국 유산을 노리고 온 거예요. DNA 검사 받자마자 바로 상속권 주장할 거라고요. 그만해.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도 아닌 내가 감히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니?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영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안방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내 느낌으로는 맞는 것 같다. 순자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지도 그렇고 편지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너희 아버지와 똑같아. 어머니, 박미영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느낌으로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아버님이 평생 모은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돈. 너는 돈밖에 모르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의 피부치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찾았는데 너는 오직 돈 생각만 하는구나. 대수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는 받겠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수는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뭐라고요? 박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정체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놓다니. 내 집이야.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고. 그날 밤 박미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집에까지 들여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그거 완전히 노망이 시작된 거 아니야? 요양원 알아봐야겠다. 엄마, 그게 요양원 얘기하면 남편이 화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한테 재산 다 빼앗기게 둘 거야? 박미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든지 아니면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정말로 짐을 들고 순자 할머니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박미영은 얼굴을 돌리고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기뻐하며 방을 안내해 줬습니다. 영수야, 여기가 내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야. 내가 여기서 지내렴. 그런데 바로 그때 박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김영수의 정체는 정말 무엇일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순자 할머니의 집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수와 김철수 사이에는 99.9%의 부자 관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대수가 검사 결과지를 떨리는 손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버지 아들이었구나. 하지만 박미영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조작이에요. 요즘 이런 것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녀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김영수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다. 김영수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가족이 된 건가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박미영이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나는 이 집 안 살아요.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요. 미영아, 어디 가려고 그래? 대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변호사랑 상의할 거예요. 유산은 절대 포기 못해요. 박미영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미영이 데려온 변호사가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놀랍게도 김영수의 양부모라고 주장하는 노부부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는 김영수를 키운 양부모 김진호, 박순희입니다. 노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김영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영수야,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양어머니 박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순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아들 행세라고 하십니까? DNA 검사에서 확인됐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분은 분명히 혈연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셨거든요. 뭐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는 오래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93년에 작성된 상속권 포기 각서입니다. 김영수 씨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김영수는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영수야. 양아버지 김진호가 화를 냈습니다. 너 또 거짓말하는 거니? 그때 내가 직접 써서 우리한테 줬잖아. 친아버지 찾는 걸 포기하겠다고. 박미영이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봐요. 결국 사기꾼이었어요. 상속권도 없으면서 우리를 속였던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야. 설마 정말 우리를 속인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김영수가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각서를 쓴 적이 없어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봐라. 내가 우리한테 보낸 편지야. 친부모를 찾는 일은 포기하겠습니다. 두 분만이 제 진짜 부모입니다라고 내가 직접 썼잖아. 김영수는 그 편지를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필체 같았지만 그런 내용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해. 제 글씨 같기는 한데 전혀 기억이. 영수 씨, 변호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시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정말 나를 속인 거니? 이 늙은이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니?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김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대수와 대호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제 보니까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왜 하필 아버지 장례식 때 나타났겠어요? 박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시죠? 제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기꾼한테 속으셨어요. 김영수는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양부모까지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양어머니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가.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김영수는 가방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박미영은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네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정말 김영수가 사기꾼이었을까요? 그 진실한 눈빛도 그 따뜻한 마음씨도 모두 가짜였을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영수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김영수에게는 정말 숨겨진 진실이 없는 걸까요? 문을 두드린 사람은 뜻밖에도 순자 할머니의 오랜 친구 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 그리 큰가? 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다가 사기꾼으로 밝혀졌다면서? 순자 할머니는 친구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아, 내가 정말 바보였나 봐. 그 아이가 우리 영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 말순 할머니는 순자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자 할머니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DNA 검사, 그리고 오늘 있었던 충격적인 진실까지.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니? 뭐가? DNA 검사에서는 분명히 부자관계가 나왔는데 갑자기 상속권 포기 각서가 나타났다는 게 말이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라는 사람들도 너무 때맞춰 나타난 것 같고.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것 같더라고. 순자야, 혹시 내 며느리가 어떤 짓을 했을 수도 있어.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처음부터 그 아이를 못마땅해 했잖아. 바로 그때 말순 할머니가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순자야, 혹시 기억나니? 50년 전에 내 남편 철수가 내게 했던 말. 무슨 말? 그때 철수가 술에 취해서 내게 울면서 말했었어. 말순아, 나는 죄인이야. 내 아들을 못 찾아서 영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했었거든.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런 말을 들었어? 응. 그리고 또 말했어. 나중에 영수가 나타나면 북두칠성 반지로 확인하라고. 그 반지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했어. 비밀? 무슨 비밀? 말순 할머니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철수와 영수만이라고. 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 영수가 보여준 반지. 나는 겉면만 봤지 안쪽은 확인하지 않았어. 순자야, 그럼 그 아이가 정말 찾아야 해. 영수를 찾아서 반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해. 순자 할머니는 급하게 외투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순자야, 잠깐. 성급하게 굴지 마. 만약 정말 누군가 그 아이를 함정에 빠뜨렸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해? 말순 할머니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대구고아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한 명.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시절 일들을 잘 기억할 거야. 정말? 응. 박 간호사라고 해서 지금은 대구에 살고 있어. 내일 당장 연락해 볼게.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큰일이야. 박 간호사한테 확인했는데 1953년에 정말 김철수라는 사람이 김영수라는 아이를 맡겼대. 정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1993년에 고아원을 찾아왔었대.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미 상속권을 포기했다는 거짓 정보를 주고 갔다는 거야. 순자 할머니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영수를 속인 거네. 맞아. 그리고 박 간호사가 말하는데 그때 온 사람이 젊은 여자였대. 김영수의 가족이라고 자칭하면서. 젊은 여자?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박미영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양부모라는 사람들. 박 간호사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수를 입양 보낸 가족의 성씨가 김씨가 아니었대. 이씨였다고 해. 뭐라고?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가짜라는 얘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순자야, 이건 정말 큰 음모야.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 아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순자 할머니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김영수는 정말 남편의 아들이었고 누군가 그를 쫓아내기 위해 거짓 증거들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영이. 순자 할머니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영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승리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 편하시죠? 그 사기꾼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박미영을 노려봤습니다. 미영아, 내가 한 짓이지? 예.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대구 고아원에 간 사람이 너였지? 영수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도 너고 오늘 나타난 가짜 양부모들도 내가 고용한 거지? 박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다 알아봤다.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 밝혀졌어. 박미영은 이제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시어머니,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놈이 재산을 가져간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박미영이 본성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30년 전부터 혹시나 해서 미리 손을 써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냉혹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연 이제 김영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미영의 자백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즉시 김영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집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고 연락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함께 동네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영수를 찾아야 하는데. 순자 할머니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순자야, 혹시 그 아이가 아버지 산소에 갔을 수도 있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두 할머니는 급히 택시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과연 김영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 아들이 맞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요? 김영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쫓겨날 줄은 몰랐어요. 영수야. 순자 할머니가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영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영수야,
내가 잘못했다.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박미영의 30년간의 음모, 가짜 양부모들, 그리고 조작된 서류들까지. 김영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분노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아버지 아들이 맞는 거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말순 할머니가 김영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런데 내 반지를 다시 보여줄 수 있니? 그 안쪽을 확인해 보고 싶어. 김영수는 목걸이에서 반지를 빼서 건네줬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돋보기로 반지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정말 있네. 여기 작은 글씨로 영수에게 사랑을 담아 마이너스 아빠라고 새겨져 있어. 순자 할머니도 확인해 보니 정말 그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김영수가 정말 남편의 아들이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영수야, 집에 가자. 이제 당당하게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순자 할머니가 김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김영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많이 힘들었지? 김영수는 천천히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찾고 싶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도 항상 부모님을 그리워했고요. 그래서 30년 전에 고아원을 찾아갔던 거구나. 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자가 와서 이미 친부모가 상속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거예요. 김영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나쁜 년이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구나. 김영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입양될 때에 진짜 서류가 나온 거예요. 진짜 서류? 네. 거기에는 친아버지의 이름이 김철수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고 주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던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하늘이 도와서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대수와 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박미영으로부터 진실을 들은 그들은 김영수에게 사과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네요. 김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영수라고 불러주세요. 나이는 많지만 늦게 찾은 막내니까요. 대호도 미안해했습니다. 영수 형. 아니, 영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의심했어. 하지만 그때 박미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이 탄로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또 데려오셨네요.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뉘우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한 짓을 반성하지도 않니? 순자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반성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박미영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고생한 건 저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재산을 빼앗기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김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짓말. 재산에 관심 없으면 왜 여기 왔어요? 박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수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겠어요?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영수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통장 잔고만 해도 수억 원이 넘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수는 가난한 고아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박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했어요. 김영수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성공은 했지만 가족의 따뜻함은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김영수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영수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흔쾌히 동의했고 모든 가족이 함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던 물건들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안에 중요한 서류들과 일기장이 들어 있어요.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낡은 일기장 여러 권과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김영수가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53년 12월의 기록이었습니다. 12월 25일. 오늘 영수를 고아원에 맡겼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나중에 반드시 찾으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그런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김영수가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거의 매년 영수를 찾으러 다녔다는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1975년 3월, 대구 고아원에 다시 갔다. 영수가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좋은 가정이라고 한다. 그래도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거절당했다. 1985년 8월,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영수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찾기 어렵다고 한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가정 경제에 무리가 갈 것 같다. 대수와 대호는 아버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3년의 기록에서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1993년 5월, 드디어 영수를 찾았다. 탐정이 연락을 해왔다. 영수가 고아원에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러 왔다고 한다. 나는 너무 기뻐서 즉시 대구로 향했다.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1993년 5월 15일, 고아원에 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나보다 먼저 와서 김영수의 가족이라고 속이고는 친아버지가 이미 상속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영수는 그 말을 믿고 실망해서 돌아갔다고 한다. 순자 할머니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때도 미영이가, 김영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아들을 내게서 떼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아원 직원에게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우리 며느리 미영이와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미영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새하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1993년 5월 20일 미영이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결국 자백했다. 30년 후에 혹시 영수가 나타날까봐 미리 차단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분노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미영이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절대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수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잠시 영수 찾기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수와 대호도 이제 장성했고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영수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1995년 1월 영수를 위한 특별 계좌를 만들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 언젠가 영수를 만나면 이 돈을 주겠다. 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특별 계좌? 김영수가 일기 속에서 통장 번호를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좌에는 현재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매달 영수를 위해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영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기록은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의사는 6개월 정도라고 했다. 이제 정말 영수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직접 찾아다닐 수가 없다. 순자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죽기 전에 영수에게 편지라도 써야 할까? 2024년 11월. 순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30년 동안 숨긴 비밀을 이제 와서 말하면 순자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냥 내가 죽은 후에 일기를 통해 알게 하자. 2024년 12월 10일. 내 마지막 소원은 영수가 우리 가족을 찾는 것이다. 혹시 영수가 내 장례식에 올까? 하늘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철수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영수를 생각하며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김영수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영수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평생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대수와 대호도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그런 아픔을 감당하신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미영만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인데. 그 순간 김영수가 일어나서 박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을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김영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가족이니까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영수의 용서의 말을 들은 박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넓은 마음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미영아,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이 할머니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 한다. 대수도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크게 확장된 거잖아. 김영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30년이 늦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형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영정 앞에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마치 김철수의 영혼이 고맙다, 이제 마음 놓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정식으로 김영수의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DNA 검사와 모든 증거 서류를 바탕으로 김영수는 법적으로도 김철수의 장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형들이 평생 부모님을 모셨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어요. 김영수의 말에 대수와 대호는 감동했습니다. 영수야, 그럼 안 돼. 법적으로도 내가 장남이고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저축하신 돈도 있잖아. 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저를 위해 모아주신 3억 원은 제가 받겠습니다. 대신 나머지 재산은 형들이 나눠 가지시고 저는 어머니 봉양비를 매달 드리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영수야, 봉양비는 무슨,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머니, 저는 제 사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에서 살고 싶습니다. 박미영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수 씨, 아니,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겠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냥 영수라고 불러주세요. 나이는 많지만 늦게 찾은 막내니까요. 한 달 후, 이 가족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영수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대수와 대호도 일하게 되었고 가족사업체로 발전했습니다. 박미영도 회사 격리 업무를 도우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여보, 우리 영수가 정말 효자예요. 매일 아침마다 안부를 묻고 함께 산책도 하고 당신이 그토록 찾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김철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김영수, 그리고 대수 대호 부부, 심지어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김영수 삼촌이에요. 대수의 딸이 밝게 말했습니다. 늦게 찾아오셨지만 정말 좋은 삼촌이에요. 김영수는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그에게 조카들의 존재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김영수도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30년 늦었지만 이제 정말 집에 왔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시고 형들과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
가족이 늘어나니까 좋지? 그럼요.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누릴 줄 몰랐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매일 저녁 순자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고 김영수는 그동안 혼자 살면서 경험한 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영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정말 자랑스럽다. 순자 할머니가 김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김영수는 가족들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니, 형들, 그리고 형수님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 사업을 더 키워서 우리 가족의 이름을 건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 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처럼 가족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도 후원하고 싶어요. 김영수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감격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대견하구나. 너희 아버지가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박미영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저도 도우고 싶어요. 6개월 후 김철수 가족사랑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명예이사장을, 김영수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재단은 가족 찾기 사업과 고아원 후원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재단 개관식 날 순자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끝까지 지켜내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특히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 고아원 아이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영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많은 가족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순자 할머니는 김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원망하지 않고 용서해줬기 때문이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걱정 마세요. 우리 영수가 돌아와서 가족이 완성되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화목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려는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영수는 30년의 원망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늦게라도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외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